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마드 정변TV 김성용 박사님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김 박사의 질문이 아니라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찾아왔어요. 일단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죠. 여러분 안녕. 안녕. 네, 김 박사님 오늘은 주제가 네. 나라면 이런 변호사 선임하지 않겠다. 네. 한 10가지를 이제 찍어주셨어요. 네. 여러 그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보면은 네. 솔직히 변호사님들이 네. 변호사 선임할 때 주의할 방법. 네, 맞아요. 변호사님도 하셨죠. 좋은 변호사. 네, 맞아요. 뭐 나쁜 변호사 뭐 이런 것도 여러 컨텐츠 있는데 네. 사실 변호사가 변호사를 잘 알 수 있겠지만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사람은 일반인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어떤 변호사가 가장 나한테 맞는지 이런 변호사는 좀 피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로 변호사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일반인 입장에서 일반인 관점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저는 이제 로펌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러시죠. 변호사들하고 또 일도 해보고 또 뭐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 했으니까 맞아요. 이런 변호사는 좀 이상해, 저런 변호사는 좀 괜찮아, 이런 어떤 좀 기준이 좀 서가지고 그거를 좀 그러시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정리해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오늘 좀 정리해 주신 거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는 네. 검사 출신 변호사. 어제는 범인 잡는 검사가 오늘은 잠재적 범인 비호한 변호사가 된다. 네. 이렇게 해서 검사 출신 변호사 별로 안 좋다. 이런 취지로 쓰셨는데 네. 이유는 뭐죠? 그 검사라는 직업은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람을 이제 수사하고 범인이라고 또 단정짓기까지 거의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재판 넘겨서 유죄 판결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직업적 속명을 가진 자인데 어제는 이렇게 눈이 빨개서 범인 잡아야지 하고 했던 그 사람이 예. 바로 그 다음날 개업에서는 전혀 180도로 바뀌죠. 어제는 범인이라고 단정지었던 사람을 네. 오늘은 의뢰인으로 맞이해서 변호한다. 너무 이질적이지 않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네. 뭐 이제 입장이 바뀌면 사람은 또 선 자기가 달라지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죠. 특히 이제 검사는 변호사가 이질적인 그런 업무를 하니까 오랫동안 이제 그쪽에서 영역에서 일을 하면은 변호사로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자격 시험이라든지 검증 시험을 거쳐서 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최근에 뭐 카르텔 얘기 나오는데 저는 뭐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인 관점에서 네.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네. 얘기해 주십시오. 이건 법조 카르텔이다. 어. 네. 한 번에 자격 시험을 시험을 거쳐서 검사하고 법관하고 나와서 아주 자연스럽게 또 변호사로 개업하게 해준다. 너무 쉬운 그런 절차인 것 같아서 네. 이게 바로 그 전관예우를 만드는 근원이 아닌가. 이걸 만약에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자격 부여를 해주는 것을 없애고 기본적인 소양 어떤 시험이라든지 일부 과목을 좀 면제해줄 수는 있겠죠. 특히 이제 검찰에서 오래 있었던 분들은 미사 사건을 한 수십 년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를 개업해서 미사 사건을 맡긴다는 것도 제가 제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 나라면 검찰 출신 변호사는 좀 배제하겠다. 민사 사건은 특히 이제 맡기기가 네. 뭐 미덥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너무 변호사 등록을 편하게 이제 받다 보니 의뢰인들이 처한 그 구구절절한 어려움을 그런 의뢰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별로라고 나 같으면 이런 변호사 선임하지 않겠다. 두 번째가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제 인하우스 로여 네. 사내 변호사죠.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죠? 변호사는 그 송무 업무가 저는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처음에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전체적인 변론에 대한 스케줄과 계획을 짜가지고 플랜을 짜서 네. 어떻게 소송을 임해야 될지를 전반적으로 군에서 얘기하면 야전사령관과 같이 야전사령관. 네, 의뢰인들의 마음을 잡고서 리더십 있게 확 끌어 당겨야 되는데 네. 기업에서 수십 년간 편하게 이제 월급 꼬박 받고 정말 오지 속의 핫초처럼 자란 변호사가 전투적인 이 송무 이 변호사 업계 법률 시장에서 과연 제대로 의뢰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만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을까? 더군다나 이 송무 사건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처음에 뭐 소장 작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어려움은 없을까? 물론 이제 기본적인 시험 통과해서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하겠지만 미덥지 않음이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런 변호사는 선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10년 미만 안 하시겠다고가 10년 미만 변호사 또는 30년 이상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겠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최소 10년에서 10년은 넘고 네. 30년까지는
돼야 되지 않느냐. 너무 오래 해먹지 말라는 말씀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10년 정도의 기간은 좀 경험을 경험을 좀 쌓아야 된다. 쌓아야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건도 경험하고 그다음에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그 의뢰인들과 소통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좀 뒷받침되지 않을까. 네. 그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충분히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예, 그거는 이해되는데요. 30년 넘으면 안 된다는 건 너무 나이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30년 우리가 이제 신체나 이제 정신적으로 네. 나이가 들면은 노화하기 마련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추진에 있어서 순발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나이대가 있는데 그 30년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그 업무의 어떤 그 영역이 정착이 돼서 안주하게 되지 않을까. 뭔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급한 입장에서 서둘러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좀 나이가 들면 타성이 젖는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내일을 조금 좀 덜 신경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물론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뭐 제 생각인데 이제 좀 젊은 변호사 보조를 맞춰서 같이 일하시면 또 되지 않을까 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어떤 그 경력과 너무 이제 경력이 많으면 또 수명이 또 많이 달할 것 같아가지고.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대형 로펌으로 선임하고 싶지 않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물론 이제 그 굴지의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대형 로펌 선임을 하겠죠. 그렇죠. 책임자 입장에서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는데 불구하고 패소하면 뭐 면책이 되겠죠. 뭐 최선을 다했다라고 위 사람들이 하겠지만, 그렇죠. 뭐 저 같은 이제 개인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에서는 네. 대형 로펌에 갔을 때 잘못하면은 호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객.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갈비집의 냉면 손님 정도로 좀 비교해볼까요? 이거 뜨내기 손님 같다는 네. 말씀이구나. 한편으로 제 아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저희 사무실에 상담들을 다 해놓고 네. 대형 로펌에 가서 사건을 기분 안 좋으셨더라고요. 좋으셨겠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내용 증명 한 통 보는데 대형 로펌 가서 3천만 원 썼더라고요. 내용 증명하는 통해요? 예. 내용 증명 한 통 보내고 계약서 검토 좀 받는데 3천만 원 썼더라고요. 사기인데 그거. 제가 이 친구 참 저는 진짜 멍청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멍청하게 이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영상?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아니 요즘에도 좀 멍청한 짓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뭐 그 대형 로펌에 가서 맡길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아, 예. 근데 대형 로펌에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많은 변호사들이 자기를 다 대리해주고 라는 어떤 그런 착각을 그렇진 않죠. 어차피 그렇진 담당하는 변호사는 뭐 한둘 많아야 그렇죠. 둘셋 그렇게 되죠. 좀 기분은 좋을 거예요. 의리의리한 그 건물에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 해주는 다 비용에 포함된 거죠. 그죠. 예. 3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아마 이 친구는 고액을 썼으니 자기가 이제 마치 임금 대접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죠. 3천만 원은 뭐 사실 뭐 거의 대형 로펌보다 푼돈 정도로 아무튼 이 구별해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이기 때문에 나라면 대형 로펌 이건 어디까지나 김 박사님의 의견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지하철 역사나 이렇게 여기저기 광고하는 변호사 네. 선임하지 않겠다. 변호사 그 광고 규제도 풀린 마당에 광고하는 거는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뭐 특정 지하철역에 가면은 네. 정말 큰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안 되면 그래요? 저렇게 광고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대학들 보면은 그 대학 광고를 또 하더라고요. 대학 광고하죠. 대학 광고잖아요. 네. 얼마나 입학생들이 안 오면 광고를 할까? 하는 점이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오히려 광고판을 보면 장사가 안 되는구나라고 네.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전원 사무실은 좀 꺼리신다. 알겠습니다. 생각 못 해봤네요. 다음으로는 파산, 회생 광고하는 로펌. 네. 여기는 선임하지 않겠다. 네. 파산하고 회생을 정식으로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용한 직원이 하는 사무실도 있지만 그 팀 단위로 운영돼서 한켠에 그 사무실 임대를 해서 주고 그 파산 회생팀이 수임한 사건의 일정 수수료를 받아가는 명의만 빌려주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분명 변호사법 위반인데도 변호사 위반이죠. 한단 말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변호사 사무실에 내 사건을 맡겼을 때 과연 변호사가 직접 내 사건을 처리할까? 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 파산회생을 광고하면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고용한 직원이 변호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사무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험한 바로는 이 파산회생 사건을 변호사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이제 처리를 하고 변호사는 이제 그래서 심지어
파산회생을 변호사가 직접 한다라는 거를 이제 모토로 세우는 그런 데도 있어요. 뭐 얼마나 이제 다 사무원들 직원한테 맡겨버리길래 그렇게 모토를 세울 정도냐. 그렇죠. 어.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하고서 하는 사무실은 이 사건도 그냥 그 뜨내기 손님 뭐 지나가듯이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또 의심이 이 부분은 상당히 저도 공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맡기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경영 사무실 네. 안 맡기시겠다. 네. 의외로 가족이 경영하는 사무실이 많더라고요. 언니, 오빠, 누나, 동생, 형, 누나, 여보, 당신 이렇게 운영하는 사무실이 꽤 있어요. 물론 이게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사무실에서는 변호사님인데 집에 가면 언니, 오빠, 누나, 동생, 형, 누나, 여보, 당신이 되거든요. 네. 아빠가 되고. 근데 이게 업무 체계의 어떤 그런 명확성이라든지 그 엄격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가족이 경영하는데 여보 내일까지 항소장 접수해야 돼 라고 하면 이게 이 가족이 얘기하는 게 신뢰성이 엄격성이 좀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 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운전면허 연수를 하는데 남편이 부인 연수 부인 연수한테 싸움나죠. 싸움나서 이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네, 네. 그 아빠 엄마 형 동생이 이 영어 수학 과외를 이제 가족끼리 과외를 해요. 네. 그러면 이 가족 구성원들이 그것도 싸움나죠. 아빠가 가르치거나 누나가 가르치면 제대로 수업이 될까? 네, 맞습니다. 이게 업무의 어떤 그런 엄격성을 담보로 해서 철저하게 그 법률사무소에서는 엄격하게 이게 업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가족이 경영하면 이게 업무의 어떤 그런 엄격성이 담보가 되는 게 좀 신뢰가 그래서 깨질 신뢰하지 것 못하시겠다. 같아요. 네, 그리고 전문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왜 다 전부 다 가족이 경영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그 실력이나 이런 것들 담보되지 않은 가족들을 데려놓고 업무를 시키면 과연 이게 업무 제대로 될까라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벌써 8번째네요. 사법 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갈라치기 하면서 은근히 본인 자랑하는 변호사. 예, 물론 보기 안 좋아 보입니다. 이제 시험 체계가 이제 사법 시험이 없어지고 로스쿨 체계로 이제 변화가 됐죠. 네. 연수원 출신이 이제 끝나고 로스쿨 출신을 간다면은 로스쿨 출신들 변호사들이 계속 나오기 마련이에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은근히 자기가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이제 그 두 양 체계를 갈라치기 하는 그 말이에요. 변호사들이 있어요. 사법 시험 출신, 네. 서울대 출신, 그쵸.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그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보면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서 은근히 갈아치기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들 훌륭할 수 있지만 법률 그 시장에서 그 소비자들의 선택에 맞게끔 이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은근히 한쪽을 배척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그렇죠. 않다. 한쪽을 어쨌든 잘 못하다라는 그렇죠. 네. 아닙니까? 네. 그거는 보기 좋지 않다. 네. 그래서 나라면은 이렇게까지 갈아치기 하는 변호사는 안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입니다. 기사를 고용하여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 변호사? 이거 저 영화도 있는데 링컨 네. 차를 타는 변호사? 네. 물론 이제 그 많은 수입을 올려서 고가 수입차를 타는 거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의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그 비호감, 혐오스러움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이 오히려? 법조 타운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돌아다니다 보면 기사들이 분주하게 막 차 타고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너무나 그 화려한 차를 타고 이제 점심 식사하거나 외부 이동하는데 얼마나 그동안 많은 돈을 해 드셨으면. 해 드신 건가요? 열심히 일해서 버신 거 쓰죠? 근데 열심히 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벌까? 정상 그 수임료 받았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그래서 드시고 혐오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변호사한테 갔을 때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볼까요? 배부른 사자는 네. 자기 앞에 돌아다니는 토끼나 안 잡아먹죠. 안 잡아먹죠. 네. 그렇게 그 여유가 있는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겼을 때 어, 내 사건을 열심히 해줄까? 나는 또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 하면은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좋은 차라도 타고 다녀야 내가 그 잘 나가는 변호사다, 실력 있는 변호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리스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검소하게 다니는 수임료를 많이 받더라도 네. 검소하게 한 모습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오히려 신뢰가 많이 가더라고요. 예, 마지막입니다. 저도 이거 사실 공감하는데 골프 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그 골프 클럽을 뒤에 놓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도 가끔 봤어요 저는. 그래요. 근데 골프가 잘 알다시피 시간 많이 소비하죠. 많이 소비하죠. 평소에 뭐 레슨도 받아야 되고 한번 필드에 나가면은 거의 하루를 잡아먹어야 거의 돼요. 다 잡아먹죠. 그럼 과연 내 사건은 언제 처리하는 겁니까?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하거나 해야죠 뭐. 물론 이제 그 업소 변호사를 고용해서 네. 그 변호사한테 일을 시킬 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있고. 본인이 대표나
어떤 그 책임 변호사라면은 놀러 다니는 거 좀 자제하고 해야 되는데 이 골프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골프 치는 변호사 맞아요. 빠지면 못 나온다는 제가 얘기를 골프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골프를 하면은 이게 필드도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2번 정도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연습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이제 골프 치러 나가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다가 그 한 서너 시간 또 이제 18골을 돌려면 그렇게 하고 중간에 그늘집에서 막걸리도 먹고 또 오면서 또 사람들하고 또 점심이나 뭐 이렇게 저녁이나 먹고 네. 이게 지금 너무 이제 시간을 많이 소요되거든요. 사건은 언제 처리합니까? 그렇죠. 아는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감이 됩니다. 기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영어나 뭐 일본어 번역기 이제 번역기 통역기가 있죠. 네. 해당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기계인데 변호사는 법률 용어를 일반인들이 모르는 법률 용어를 법원에 잘 통역을 해서 전달해주는 자로.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변호사 역할이. 근데 일반 그분들은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알아서 된다? 네. 아,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의뢰인들이 어느 정도 노력하는 만큼 또 변호사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귀찮게 하고 뭐 해도 변호사들이 싫어하긴 하지만 적당하게 연락도 취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거 뭐 없을까요라고 해서 협력이 잘 돼요 사실은. 아까 야전사령관 표현하셨는데 야전사령관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야전사령관이 이제 뭔가 부탁을 하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증거 자료도 갖다 주고 그렇죠. 요구하면. 이런 의견도 한번 내주고 그럼 그런 게 또 좋은 의견입니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협업이 잘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자료를 준비한 거는 물론 이제 이 오늘 의견 낸 건 저의 전적인 개인 의견이에요. 물론 제가 경험해보고 듣고 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지만 변호사 선임함에 있어서 조금 참고를 해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근데 오늘 이런 관점에서도 보실 수 있구나. 네. 일반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구나. 네. 물론 이제 박사님은 법률사무소에서 오래 근무하셨지만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도움이 되드릴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이제 김 박사의 질문 시간이 아니고 이건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질문을 가져오시겠죠 아마? 네네. 네, 알았어요. 다음 시간까지 또 기대하고 기다릴게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여기 김 박사님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안녕. 안녕.